이번 시간에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물론 각천 주위에서 참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만난 어떤 부부를 제가 처음 만나서 이분의 그 어떤 삶을 지적을 했던 그런 사주입니다. 오늘 이분하고 지금은 내왕이 많아서 서로 삶을 다 들여다봤던 그런 사주인데요. 자, 이 사주를 보면 우선 남자의 사주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이분을 알게 돼서 만났는데 이민생이니까 아직 60 전이죠. 제일 처음에 이 사주를 보고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사주 무토일간이 지지에 오화를 봐서 이게 무오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호술 해서 자자생으로 무토가 약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자, 이 사주의 특징이 무토가 지지에 토가 없습니다. 이런 사주를 우리가 일간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형태가 그렇게 앉아있죠. 그리고 이 사주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굉장히 여기서 보면 인호합, 인사형, 사오미, 반방합, 뭐가 강하세요? 불이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렇게 합쳐서 불이 강한 것보다는 이 사주에서 가장 문제는 이 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갑인의 편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과정에서 격국을 보면 편인격이세요. 편인격에다가 정인을 찾으니까 이분은 일생에 학문, 공부 이런 걸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인이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약한 이 무토를 도와주는 건데요. 쉬는데요. 근데 이게 탁하게 앉아있지, 그죠? 탁하게 앉아있어. 근데 이 편인은 힘을 제해줘야 되는데, 힘을 빼줘야 되죠. 편인은 흉성이니까. 격국을 보면. 그런데 이분 사주에서는 자세히 보면 이게 수생목, 목생화로 갖다 줬어요. 편인을 너무 도와주고 있고, 여기서도 목생화, 여기 같은 또 증인 이렇게 있어서 이 편인을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또 옆에서는 관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죠? 참 사주의 이 격이 제대로 잘 앉아있지 못하죠. 소위 말해서 이 사주는 성격이 안 됩니다. 굉장히 지지에 불이 강해요. 그렇죠? 잘 보시면. 물론 우리가 목을 국으로 편관 격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 인 이렇게 편관 격, 시가 편관 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오히려 불이 너무 강하세요, 이 사주가. 이렇게 편인격도 보고 편관격으로 가고. 아, 그렇습니다. 처음에 편인격으로 봤을 때 성격이 되느냐, 네. 아이고 정인이 만나서 탁해져 버렸고, 네. 이게 힘을 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편인이 편제를 봐야 되는데, 이 편제의 역할이 편인이 편제를 보고 있으니까 격 자체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하는 행세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수생목, 목생화를 갖다 줬죠. 지금 안 되지. 그리고 또 무토가 워낙에 약한데, 근도 없는데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주가 제가 보건대는 완전히 격을 잘 갖추어 지지를 원천적으로는 편제가 있으니까 수록해서 됩니다만, 이 사주는 이 편인의 기운을 제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일간 보고 이게 화생토로 나갈 뿐이지, 여기서나 옆에서나 여기서나 이런 것들이 수생목, 목생화를 갖다 주고, 여기도 또 역시 편인이 갖다 주니까, 제가 우리가 편인을 일명 효신살이라고 해서 저 기운을
재해주지 않는 이상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성격도 안 되고 말이죠. 그 다음 또 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인성이 학문을 가르칠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명으로 가버렸죠. 이분들 제가 경수대원, 술대원 말까지 제가 만났는데 반인 상생적으로 못 보네. 관인상생격이 어떻게 되죠? 목사가 아직. 여기서 관인상생격이겠죠, 그죠? 예. 근데 자, 이 무토가 역할이 무엇이에요? 관을 데려다 키우는 거거든요. 아, 다 그래. 근데 무토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인은 갖다 줬지만 예. 이 무토는 이 많은 목을 감당을 못하죠. 너무 많으니까. 네. 결국은 편인에서 성격 혹은 청탁을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운을 가는 걸 보면 편관과 무토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럼 목이 훨씬 강하죠. 예. 참 사주의 구조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자, 여기서 좀 수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분의 사주를 보면 어릴 때 오미운으로 인운이 옵니다. 이 사주가. 그렇죠? 네. 이때까지는 26, 25까지 요런 대운은까지는 그게 괜찮아요. 6살, 16세입니다. 그렇죠? 아주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꽤나 해요. 이때 희신운이 들어와요. 아, 그 이제 네. 하수부터. 근데 사주 전체 구조에서 보면 저 목을 키워야 되는데 예. 목을 데려다 키우면 저게 목이 편관이 저렇게 강하고 여기도 편관 달고 여기도 정관을 달고 있어서 천간에 관도 조직이 됐고 그렇죠? 예, 탁하고 인성도 탁합니다. 그렇죠? 예. 관도 탁하고 인성 탁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나가는 운들이 보면 이 신금이 와서 이때로부터 이제 이 사람의 형상을 보면 신이 와서 사신합수 뭐 이렇게 보면 이건 부부의 합으로 가는 걸 보니까 인신충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관을 충해요. 이때부터 26살부터 그때는 운이 요 무토가 살아있는 한 3년 정도는 운이 괜찮아요. 근데 밑에 지지에서 인신충 이렇게 사신합 문제냐 사신합은 지금 부부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때에 저게 인신충의 관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저 정관은 역시 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가 안 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직업이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저기 면접식을 보고 어떻게 해도 참 힘든. 결국은 이 사람, 이 사주 본명성에서는 관이 인을 도와서 이 나를 돕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 무토의 기능이 물이 천간에 저 편재라는 물이 있습니다만은 저 물은 앉은 형태에서는 수생목 목극토로 들어오거든요. 이 문제 이 무토가 근이 없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잘 보십시오. 사주 전체를 그리면서 제가 한 5년 전입니다. 알게 된 경우가 제가 처음 만난 이런 얘기 있어요. 사주가 뭐 잘 앉아있다, 나쁘다, 구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몸 아프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몸이 아프다고 그랬을까요? 이 사주에는 목생 화, 그죠? 화생 토, 고생 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임수를 봤어요. 이 임수가 하는 행위를 한번 보면 어떻게 앉아 있어요? 여기서는 수생목하고 여기도 수생목하고 양쪽으로 저 편재의 기능이 빼앗기죠. 관으로 빼앗깁니다. 그 연간에 오는 저 편재는 상당히 괜찮은 편재여야 되는데
이 편제는 이 사주 구성에서는 나쁜 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인격에 편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렇죠? 편제가 편인을 완전히 제압을 해주니까 네. 요 어린 운에는 격국은 형성이 그런 대로 격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편제 임수가 바짝 말라버리죠. 신체 구조로 봤을 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운들이 그렇게 신운, 신, 유, 여기는 운이 분명히 좋아서 학교 다닐 공부는 참 잘했습니다. 네. 대학도 괜찮은 데 나왔어요. 지방대학을 나왔지만. 그런데 신, 유가 이런 것들이 건드려서 이게 임수가 힘을 받으면 다시 관을 생해버리죠. 이 편관이 강하게 저기 있기 때문에 저 편관이 저기 시간에 저렇게 앉아 있어서 이때 편관이 격이 되려 그러면 격이 되면 결국은 저게 이리 와서는 편인격이지만 천간에 작동하는 것은 이제 편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제 직장이기도 한데 정관이 교집이 돼가지고 직장 운이 별로 신통치 못하세요. 왜? 본인이 약하세요. 그렇죠? 갑인으로 앉아 있어서 굉장히 관이 강하긴 강하지만 저 관은 요렇게 관인 상생을 해서 이 사람한테는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을 본 명조를 말하자면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업을 뭐로 가져가야 될까요? 뭐 요즘은 옛날에는 관인 상생이면은 저게 저거밖에 없었어요. 동직밖에. 근데 여기서 남의 집 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주가. 왜? 무토가 너무 약하니까 남의 집 살이를 해야 관이 인을 도와서 인이 나를 돕는 형태로 지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공직자나 아니면 뭐 기업체에 가서 공급세 임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은 뭐를 했어요? 이 편제의 기능으로 장사를 했어요. 이 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편제가 힘을 받아냅니까? 못 받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운에서 이 수가 너무 약해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만나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혹시 신장이나 방광 쪽이 괜찮으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첫째, 이 수 편제의 기능은 이건 임수는 사람의 인체로 비유를 하면은 신장, 방광, 즉 비뇨기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임수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저게 목의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있는 합하는 기운들이 전부 불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약한 모토가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지 못하죠. 신장 건강 쪽이 괜찮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신장 암으로 뼈에 전이가 됐다. 자, 우리 사주 잘 보셔야 되는 게 인체의 뼈는 뭐에 해당된다 그랬죠? 금에 해당된다. 금. 그 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주에 금이 안 보여요. 금은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역할을 해줘요. 금생수로. 그렇죠? 물이 강해지는 건 좋지만 이게 물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분은 편제가 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에서 문제는 저 관이 강해서 편인이 너무 강해진다가 움직이는 천간에 동하는 격으로 보면 저게 편관격이거든요. 그러면 금생수를 하면 저게 수가 자꾸 편관 쪽으로 흘러들어가잖아요. 수가 강해서. 그리고 이 수는 지지에 물을 차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이 강한 사주에서 임수가 힘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가 임수가 저게 재라 돈인데 저게 자꾸 재생관 하잖아요. 근데 저 관이 일간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편관의 행세를 하죠. 편관은 나를 치는 운이잖아요. 일간 무토를 칩니다. 근데 일간 무토는 근도 없이 생조만 받아가지고 있죠. 인이 와서 생조만 받는 것은 지금 무토가 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형태를 취해서 안타깝게도 이 경술 대운 46살 이 대운에 천간에 경금이 와서 금생술 하려고 해도 저게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 버리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일경합금 해가지고 이 임수의 기능을 뺏는 을목을 제하기도 하지만 이 경금이 금생술을 해서 근데 이게 여기서는 문제는 근을 못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경금이 그도 금생술 할 때 저때 요때 한 경대운이 들어오는 요때 46, 47, 48 한 요때 운이 그런 대로 괜찮게 가다가 저 경금이 가고 나면은 이 술토가 작동을 하게 되죠. 술토가 작동하는 거는 인원술로 불이 강해져 버리는 겁니다. 불이 강해지면 자연적으로 임수가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불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저 토도 근이 착근을 못한 상태에서 인호술로 불을 바로 밑에서 불을 지피니까 저 흙은 이 무토는 너무 불길이 강해서 토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즉 관원한테 견딜 수 없을 만큼 쓸모없는 형상의 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무토가 불이 너무 강해져서 이 말이세요. 요 경우에 불길이 강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임수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불이 인호술로 불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저 임수는 증발해버리죠. 아무리 큰 임수라고. 근데 또 이 임수가 이게 양쪽에 관에다가 수생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임수는 또 더군다나 자신이 지지의 근을 못 달고 있습니다. 또 돕는 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술대운이 요 3년은 괜찮다가 이 술대운이 와서 인호술을 하면은 인호술 삼합이 이루어지고 무토는 말하자면 타버리죠.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때 이분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뼈에 정리가 됐다. 약한 부분이 어떠세요? 오행에 금이 여기에 있는 이 경금밖에 하나 아주 지장간에 조금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뼈로 정리가 된 겁니다. 신장암이 결국은 뼈로 정리가 돼서 굉장히 호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다는 속속들이 못했지만 어느 인체 부위의 나쁜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상당히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상태였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인성이 즉 일간을 체를 돕는 인성이 사주에 있다 그래서 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혹자들은 또 어떤 책에는 보면 인성이 근이다 이렇게 절대 인성은 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무토의 근은 진술토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 들어도 진술토가 들어야 되고 만약에 촉토나 미토가 들어오려 그러면 최소한도 월지쯤 들어와야 양인이 돼서 토달이 태어나야 되죠. 근데 그 반대는 이 무토는 근도 못한 상태에서 불만 잔뜩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상위로 보면 무토가 큰 토는 맞지만 불에 완전히 타버린 토는 그죠? 불길이 강해서 완전히 타버린 토는 생명력이 있는 목을 심어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토도 불길이 많아서 타버리면 못 쓰는 토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은 없지만 이를 보고 그나마 이 운에서 이 사주에서 신의 대운 56세가 넘어지면 나름대로 운이 괜찮게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때는 해수 임수에 그린 해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신금이 천간에서 작동을 해주니까
저 임수가 커집니다. 그게 돈의 운이긴 하나 그 돈을 지키려고 하면 무토가 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희망적인 얘기로 해수 신의 대운이 들어오면 56세 이후에 56, 57, 58까지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나.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해수가 와도 여기에 와서 자꾸 또 뭘 하죠? 여기에 인의 한목으로 또 흘러들어갑니다. 여기에. 물론 여기 근도 되지만 그럼 또 누가 강해지죠? 자꾸 편관이 강해지는 거야. 예. 편관은 일명칠살이다. 힘없는 무토체가 편관에 들어오면 너무 약해서 체가 약함으로 인해서 편관이 자꾸 건드리면 견뎌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김에 부인사주 아느냐 불러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사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부인의 사주를 보면서 또 한 번 제가 여러모로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일사년 무자월 개해년 개축입니다. 개축 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 물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게 무토, 개수, 저게 무토와 개수. 두 분이 연애 결혼했느냐 아니면 소개로 중매로 소개로 만났다 그랬어요. 두 분이 보는 순간에 상당히 느낌은 좋습니다. 왜? 무게 합을 했으니까요. 인간이요. 근데 여기서 개해, 개축, 그죠? 해자축 합입니다. 물의 기능이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가 용은 그럼 누구로 써야 될 거냐? 근로격이니까 부모가 경제력을 갖춘 그런 부모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1대운에 11대운이 오면은 인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때 운은 괜찮습니다. 인목, 여목 운이 들어올 때. 왜? 이 사주가 전부 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수생목으로 힘을 빼앗기고 있죠. 내보내고 있죠. 그런데 경금, 신금 이런 운이 올 때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인목운 10년, 묘목운 10년에는 운이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이 강한 수의 힘을 설기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가 임진대운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임이 오면 안 그래도 수가 개수, 해자축, 추운 달에 물이죠. 그렇죠? 그 모구는 괜찮습니다. 임진년이 들어서면 31살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운이 좋지를 않습니다. 왜? 임진이 오면 급제가 발동하는 그런 운이 오는 거죠. 자진합수의 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럼 두 부부를 우리 견조해 봤더니 이분은 이분이 가장 쓸 수 있는 거는 이 식신을 보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세요? 자식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이 사주에서 개수가 무토로거든 무게합화를 했는데 무게합화가 되면 월지에 화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다시 자수가 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 잠깐 두 부부 궁합을 한번 보면 수가 약한 사주에 그나마 이 부인이 수가 많은 사주지, 그죠? 그래서 그나마 수에다가 힘을 보태준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물이 힘이 좋아야 괜찮은 사주로 보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본다 한들 여기서 임수가 강해지는 것은 결코 이분 사주에서는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안 돼요. 참 두 분이 보는 순간에 좋았지만 이 수가 이렇게 강한데 수가 너무 강해서 즉 채와 용이 너무 기울어 있습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우리가 이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뭐라 그랬죠? 수는 우리가 오행에서 배웠죠. 수가 뭐죠? 혈액입니다. 혈액. 자, 몸에 이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형태가 나타내기를 물이 이렇게 강해진 사주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에 조금 움직이는 게 싫어하세요. 움직이는 거. 왜 그러세요? 내가 몸이 무겁습니다. 늘 이분이 자기 부인이 뭘 하면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애기 엄마, 그러니까 당신 부인은 몸이 굉장히 무겁고 행동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스타일로 못 된다. 그리고 피로를 빨리 느낀다 그랬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운에서 보면 진대운에는 자진합수로 다시 임수를 이고 들어오고 그렇죠? 자진합수가 또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4대운이 들어오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추운 달에 불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계사로 달고 들어오는데 내가 사가 오면 사축을 건드리죠. 사축을. 사축은 합의되면 다시 금이 됐죠. 이 사주는 금운이 들어오면 절단나는 겁니다. 이거. 왜? 물이 강한데 금생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4대운인데도 이분은 운이 좋은 대운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5대운이 오면 좋은데 그렇죠? 5대운에 병화라도 하나 재고 머리에 이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도 5대운이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 것 같지만 여기서 자오충 그죠? 자오충 하는 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추운 달에 오화 불운이 오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이 불이 힘을 별로 못 쓰죠. 왜 그렇습니까? 수가 너무 강해서 불에게는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분에게서는 가장 희망이 누구세요? 이 식신입니다. 식신입니다. 식신은 이분에게 자식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 이 많은 수의 기운이 오로지 을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나마 자식이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은 그럼 어떤 형태를 치느냐? 이게가 무게합. 이거는 꼭 토합이라 그래서 여자를 다시 본다는 게 아니라 형태가 무게합화거든요. 남편이 돈을 만들어 주긴 하죠. 무게합화로. 화는 이분한테는 돈이니까요. 그러나 저게 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사주에서 묘는 남편이죠. 자, 이 남편사 관련된 부분을 보기 전에 여기서 이 무토는 그럼 쟤는 어디에 있느냐? 편제. 정제가 없으면 편제를 부인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편제는 누구세요? 모면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제는 토국수 해야 되거든요. 토국수 해야 되는데 토국수는 개수가 부인이죠. 그렇죠? 이게 사주 지내의 지장난 속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없으면 그럼 부인이 없나? 그건 아니죠. 여기서 합하는 걸 봐야죠. 합하는 거 어디 있어요? 편재성이네, 그죠? 편재성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많이 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 사주 주인공은 요 와이프밖에 없네. 그래서 봤더니 합을 하는데 맞나? 예, 갑기합이네, 그죠? 맞네, 그죠? 자기 부인이라. 근데 멀리 떨어져서 한다, 그죠? 그러나 이게 멀리 떨어져서 한 건 아니지만 부부간에 어떤
부부 생활은 나쁘진 않죠. 왜? 무게하겠습니까? 제가 편제가 왔지, 그죠? 자, 이 편제가 힘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되죠. 그렇죠. 힘이 없어. 이 부인이 강한 분이 못 되세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봤더니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몸이 무겁습니다. 예. 늘 이분은 부인이 뭘 이렇게 뭘 잘 해내고 그렇죠? 힘있게 이렇게 잘 하는 분이 아니라고 불만을 자꾸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다 그랬죠. 뭐라 그래서 이 부인의 몸이 무거워요. 이 사주를 보십시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몇 격으로 쓰려고 그랬더니 녹격이라 정관격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토국수, 이거는 을사, 목생화. 결국은 이 사주에서는 이것보다는 요놈이 낫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생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극하로 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분 사주에서의 남편은 누구냐? 그럼 정관의 상의 뜻은 이게 무토입니다. 무게합이었으니까, 그렇죠? 정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더니 정관하고 이게 합이 되느냐? 예, 됩니다. 여기서 무게합이죠. 그렇죠? 여기서 무게합입니다. 예. 아, 남편이 맞아요. 왜 제가 이런 거를 자꾸 사주를 들여다봤느냐 하면, 이분 사주가 워낙에 신장 방광이 벌써 제가 알았을 때 한 5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장암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분 사주에서 보면은 무게합, 서방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서 무게합을 하기는 해요. 정관하고 서방님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토가 자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무토의 힘을 보면 돼요. 토국수 해야 되고 목국토로 얻어맞고 토국수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서방님의 힘은 정말 약합니다. 합하는 기능도 여기서 서방님이 요주에 앉아 있지만 여기서 무게합이라. 이 해 중에 무토는 힘이 있습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이 어떤 학자는 이 무토는 아예 힘이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토가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방님이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거는 맞죠. 가족적으로 사주에 내 궁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사주에서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사주를 보면 앉아있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이 운이 잘 가느냐? 이 여자분이 운이 잘 가느냐? 이분도 운이 가는 게 사주 구성상 신금이나 유금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사주 명국에서 자꾸 사유축이 금운이 돼서 이 지지에 금운이 들어옵니다만, 원래 이 금운이 발동을 하려고 그러면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떠줄 때 이 금생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가 힘을 받으면 바로 밑에 있는 목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주는 오든 오행은 상하작용, 그 다음에 좌우작용이라 그랬거든요. 상하작용에 자꾸 이놈이 임수가 강해지면 질수록 자꾸 저 편관이 강해지는 겁니다. 편관이 강해지는 거는 이 사람한테 결정타를 입히는 거죠. 자꾸 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편관이 인사형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술을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이번엔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성향이 어떨까요? 편제가 위에 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격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이미 또 탁하고, 그렇죠? 여러모로 참 많은 그 자기 인생에 힘들게 살아가는 대운이나 그런데, 대운도 그렇고. 그러면 반대인 반대나 아니라 자기가고 제가 늘상 각처는 사주 본명성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주에서는 본명성의 해설도
중요하지만 이 운을 잘 차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 이런 사주 명식을 가지고는 삶의 형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남편 사주가, 그게 남자 쪽 사주가 조금 본명성에서 운세가 잘 안 가더라도 반대로 여성의 사주에서 구성이 좋고 운이 잘 좋으면 또 이 분을 위주로 뭐를 해서 살아가면 그게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체형 자체도 많이 기울어 있고 저 사주 역시도 체형 자체가 많이 기울어 있죠. 근데 이 여자분이 살아가는 운이나 이분이 살아가는 이런 운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운도 별 볼 일이 없는 운이 되는가 하면 술대운이 와서 인호술로 불을 크게 만들면 이 대운에 발병합니다. 저 임수 날아가 버리거든요. 불이 워낙 커져 버리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대운에 제가 만났을 때 나이를 보고 신장 방광 쪽이 괜찮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거고, 거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분이 제가 선생님 신장암입니다 그랬어요. 암으로서 벌써 뼈의 전이가 다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일간이 너무 약하게 앉아 있다.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인성이 뿌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신장암이에요? 신장암입니다. 신장암이 뼈에 전이돼. 여기 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체에는 있는 게 그 뼈라고는 여기 경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금은 힘을 못 쓰게 돼 있죠. 사주, 팔자, 8글자에 나타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분 사주는 이 사주에서 오면 체용법으로 보면 용으로 쓸만한 게 힘이 없죠. 반면에 이 수는 너무 강하세요. 체가 너무 강하게 앉아 있는데 이런 운들이 사대운까지 사가 오면 사축을 건드립니다. 그렇죠? 금이 돼가지고 다시 물이 강해지는 형태가 되고, 그렇죠. 지금 51대운에 흘러 들어왔습니다만 오화가 오기는 왔는데, 그렇죠? 이 비견은 녹입니다. 녹.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녹이세요. 우리 녹격이라고 하죠. 녹격입니다. 이 녹이 좌우충을 얻어맞습니다. 이게 녹은 돈인데 이 오대운이 오면서 좌우충으로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대운에 여기를 치면 여기에 앉아 있는 관을 건드리죠. 자, 우리가 이런 용어도 알아야 됩니다. 지충은 천충이요, 천충은 지충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대운이 들어오면 월지에서는 월주가 대운이 월주에서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6번째 대운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째는 간무충, 좌우충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여기 책에는 대부분 6번째 대운 6번째 대운이 월간과 월지를 동시에 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 대운이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오는 게 그건 충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6번째는 누구나 다 충을 하기 때문에 충으로 안 봐도 된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감정해 본 결과 다 충을 합니다. 나도 충 역할 하잖아. 충합니다. 충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도. 일어나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기 이분이 이 대운에 와 있어요. 그죠? 을신충. 그 다음 뭐가요? 사회충 합니다. 요놈이 3년을 살아있거든요. 요놈이 신금이 저 관 하는 일을 3년을 사는데 올해 기해년이죠. 딱 3년째입니다. 사해충. 그래서 을신충을 합니다. 그럼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기도 해요. 그렇게 맞춰서 딱 사주란 참 이게 한치의 거짓말도 안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 두 분의 사주가 남편과 부인의 사주에서 서로가 조금 이렇게 오행상으로 수가 약한 사주에 수가 강하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 사주에서는 수가 체가 너무 강하게 됨으로써 이분은 어디가 문제냐. 많은 것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많은 것도 병이세요. 그러면 이분은 무토가 굉장히 약하게 앉아있죠. 이게 토국수에 되고 을목이 목국토로 때리니까 그 다음에 해자축 방합을 하고 있죠. 이분은 분명히 위장이 약할 것이고 반대인 수는 강해서 신장, 방광 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항상 무겁다. 그건 왜 그러냐? 수는 일명 우리가 혈액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본 개념에서 이 사주 명리학은 중화를 보라 그랬죠, 제가 상에. 너무 기울이죠. 근데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신장, 방광, 소위 말하는 생식기도 엄청 약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도 병이라고 했어요. 많은 것도 병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지지의 충은 굉장히 강한 충입니다, 저게. 천간충은 경하나 지지충은 중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해충이 이게 어딥니까? 이거는 이것으로서는 자궁입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해충도 하지만 토국수도 하거든요. 굉장히 자궁이 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시험했습니다. 저는 해수기 때문에 자궁이라고 합니까? 그런 선생님 그런 거는 해수기 때문에 자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기가 일주인데 일주는 제가 무슨 말을 했게요? 배우자. 그 얘기는 따로 얘기하시기로 하고 이 사주에서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 부부의 삶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